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해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효자입니다. 와, 날씨가 미쳤죠? 너무 추워요. 지금 뭐 이번 주 수요일 정도까지였나요? 계속 춥다고 하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제가 효자 종목으로 따뜻하게 이번 주도 여러분들을 추위에서 좀 벗어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영상이 가장 중요하죠.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주 한 주에 그런 일정과 재료를 체크를 하면은 다른 날보다 어느 정도 매매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잡는 날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추운 날씨에 이 효자 종목으로나마 좀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바로 들어가 봐야겠죠?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좋아요, 구독, 알람이랑 댓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은 장 괜찮았죠? 장이 좀 괜찮았고, 아이고. 자,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또 강한 애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그리고 CCS 이런 애들도 다시 올라왔고, 에코프로 머티는 이 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돌파할 때 보자라고 그 목요일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 돌파하면은 이제 조금 시세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시세가 나왔고, 저는 이때는 하지 못했는데 오후장에 눌림하는 거 이렇게 여기서 살짝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요약부터 할게요. 요약부터 하고 복귀하고 그리고 일정이랑 뉴스 같은 거 체크하고, 오늘 뉴스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은요, 2차전지 다시 꿈틀, 그래서 반등 시그널이 나오나 지금 조금 기대가 됩니다. 요거를 스타트를 끄는 거는 포스코 퓨처 M이에요.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좀 재밌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2차전지가 반등을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신고가 돌파와 엄청난 거래대금. 에코프로 머티가 강하게 가면은 항상 따라오는 게 있었죠. 로봇 테마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항상 따라왔었죠. 그래서 꼬봉 두산 로보틱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가 금요일날 엄청 강했고 두산이 어느 정도 좀 따라왔다. 그리고 반도체 테마는 숨 고르기. 일정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이제 내일까지만 좀 반도체는 잘 모은다면 19일에 다시 시세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초월 전도체의 기대감 재형성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따 뉴스를 보여드릴 거고, 2월까지 이제 아직 일정이 또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초전도체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좀 2월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물론 추세를 봐야겠죠. 추세 보면서 계속 매일매일 추세를 체크해 나가면 이제 눌림목 구간 이럴 때 기회가 크게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계 증시는 보합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0.52% 상승, 국내 코스피 지수는 0.76% 상승, 코스닥은 0.27% 하락. 그래서 뭐 거의 뭐 보합 수준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강세 테마는 2차전지, 초전도체, 2차전지, 리튬, 로봇, 증권형 토큰, STO, 폐렴 애들은 끝에 살짝 올라왔어요. 그리고 태양광 애들까지. 약세 테마는 반도체, 업스테이지, 신규 상장. 그러니까 신규 상장은요, 뭐 에코프로 머티랑 LS 머트리얼즈는 강했지만 그 이외에 모든 테마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놨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좀 약했고, 의료 AI까지. 포합은 정치 테마, 이낙연, 한동훈. 근데 한동훈은 시간 내에서 강했고, 내일은 아마 갭이 더 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따 뉴스 보여드릴 거고, 양자 테마도 약간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죠. 자, 이렇게 금요일은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고, 일단 효자 종목이 거의 다 맞았어요. 제가 요거는 안 써놨었거든요. 이 전 영상에서. 요거는 효자방 분들에게 영상 끝나고 나서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효자방 분들께는 타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지만, 장중에도 알려드려요. 하지만 영상에서만큼은 이런 뭐 정확하게 타점은 앞으로는 조금 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효자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컴퍼니 K 괜찮았죠? 업스테이지 테마 요거부터 보면은 시가 베팅을 했어요. 일단 갭이 생각보다 많이 안 떴다라고 생각을 해서 13%지만 2등주가 좀 약했었죠. 그래서 좀 해볼만 하지 않나. 뭐 비중 크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순식간에 거의 뭐 여기 4%에서 반, 그리고 9%에서 전량 날리면서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수익이 엄청나게 나면서 괜찮은 매매를 했고, 얘랑 오킨스 정자 있죠. 얘도 시가 베팅 말씀드렸었고, 얘 역시도 4%, 11% 이렇게 반반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시가 베팅이 이제 금요일날 너무 좋았고, 그리고 한농화성을 제일 크게 먹었죠. 한농화성은 그때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얘는 이런 식으로 금요일날
이제 얘는 단기과열 1일차에 잡았다가 뭐 시세 3% 이상 나고 했는데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라리 단기과열 끝나기 전날, 끝나는 날 이제 좀 매수를 하자라고 효자방 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때 종배를 한 게 일단 갭도 떴고요. 6%에서 한 번, 10%에서 한 번, 13%에서 한 번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너무나 강하게 올라갔죠. 물론 이때는 거의 뭐 비중이 없었고요. 여기서 다 팔았습니다. 거의 다 팔고 여기는 몇 주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이 너무나도 이제 좋게 가면서 좋은 시작을 했고, 장중에는 뭐 크게 수익이 나진 않았어요. 제주반도체로 좀 수익이 났지. 제주반도체가 저는 수익이 제일 크긴 해요. 왜냐면 얘는 비중이 진짜 컸거든요. 비중 좀 시게 들어갔고, 제가 이거는 효자방에 계속 시게 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전날 제가 이거는 일지를 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모았다가 이날 3% 수익 내고 3% 살짝 더 넘게 수익 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비중을 이거만큼 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3, 4% 수익 내고 다시 잡아서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줄였어요. 비중 좀 줄이고, 차라리 이런 저항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뚫을 때 좀 더 비중을 태우자라고 해서 여기서 거의 본전 근처에서 비중을 줄인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시세가 나올 때 여기 뚫어주고 올라갈 때 비중을 태워서 이거 3% 먹고 여기서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4% 정도 수익을 내면서 와리가리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가 수익이 좀 크게 났고, 얘는 아직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반등이 이제 시원하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주반도체는 지금 반도체가 계속 좋죠. 계속 좋고 해서 다시 한번 이런 데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금요일 날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약했잖아요. 근데 왜 제주 반도체만 올랐냐면, 물론 얘가 반도체 테마의 최근 대장이었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금요일 날 원희룡 테마를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좀 오른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 테마 우량주 빼고는 이런 테마주들은 다 약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약했죠. 근데 제주 반도체랑 뭐 시나폰텍 이런 애들 올라왔는데, 얘는 뭐 뉴스를 붙여줬고요. 삼성전자 뭐 납품한다는 뉴스가 붙어 있었고, 제주 반도체는 이제 원희룡 테마로 조금 오른 게 아닌가. 그래서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나오면은 적어도 한 이런 구간 12,000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요거는 내일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런 구간이 엄청난 이제 지지 저항의 구간이라서 여기를 깨면은 좀 더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바로 이런 게 나오는지 추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를 했죠. 에코프로 머티를 했고, 얘도 이제 뭐 비중을 어느 정도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장 끝날 때라서 요거는 제가 정확하게 써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이때 이제 거의 상한가를 갈 것처럼 얘가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었잖아요. 이날 24%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상가 한 해 만에 했을 때 저는 여기서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17만 1,000원. 여기 잡힌 거 보이시죠? 여기가 효자존이었어요. 여기서 딱 잡고 이거 한 1점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이거 정찰병으로 이런 구간 깨는지 안 깨는지 걸어놓은 거고, 그래서 바로바로 날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해서 여기서 잡아서 한 1.5%인가 수익 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가지고 이게 3%가 3% 정도 수익이 나면서 마무리를 했죠. 이거는 이제 비중 30%씩 조금씩 들어간 거죠. 그렇게 적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한 타점에 이제 보통은 제가 여기 모아서 이렇게 30%를 채우는데, 얘는 여기서는 한 번에 이제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수익을 냈다. 그래서 금요일은 매매가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효자방 분들도 거의 이제 수익이 다들 잘 나셨죠.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은 아예 보지 않았고, 2등주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 업스테이지에서는 컴퍼니 K, 반도체에서는 오킨스 전자랑 제주 반도체 한 거고, 그리고 얘네들 아예 안 했고 한농화성까지 해서 정확하게 조금 수익이 괜찮게 났다. 효자 종목도 정확했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는 이렇게 하고, 이제 또 내일 뉴스랑 내일 일정을 좀 살펴봐야겠죠. 일단 세계 증시는 뭐 보합 수준이에요. 오른 데도 있고 좀 떨어진 데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 미장에서 죄송합니다. 왜 영상만 찍으면 이렇게 가래가 길까요? 평상시에 안 끼다가 이상해. 좀 막 제가 시원하게 기침을 안 해서 그런지 아무튼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 올랐고, 나스닥도 상승 마감. 그래서 세계 증시랑 미장은 괜찮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신고가를 갔다라고 하죠. 지금 약간 거의 신고가 부근이고 신고가를 찍고 내려왔나 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반도체 애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요 뉴스가 나왔어요. 주말 사이에 주식 양도세 완화 금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 협의의 속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뭘 뜻하는 기사라고 했죠, 제가? 이거는 어떤 종목이 어떤 테마가 가장 수혜일까요? 바로 2차전지죠. 왜냐? 2차전지에 큰 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2차전지는 물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반등이 살짝 나왔는데, 반등 시그널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아직 뭐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금주 발표 전망이니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기대감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 주주분들은 이번 주에 만약에 내 평단이 온다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 이거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죠, 지금. 그냥 그대로 원래 10억이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큰 손들은 내가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한 큰 손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쵸? 세금 내기가 싫으니까. 그리고 뭐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완화가 되지 않으면 2차전지한테는 어느 정도 악재입니다. 하지만 이게 완화가 된다면 뭐 10억에서 30억으로 늘린다든지 뭐 50억, 100억 이렇게 늘리면 엄청난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2차전지는 지금 호재 기사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이것까지 확정이 되면 2차전지는 조금 이번에 시원하게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차전지가 오를 때는 그 7월 달까지 7월 뭐 상반기부터 7월까지 올해 2차전지가 올랐을 때 얘네만 강했었는데 지금은 반도체도 같이 강해요. 그래서 수급이 어느 정도 분산이 되겠죠. 예전처럼의 2차전지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반등이 세게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신고가까지는 절대 못 가고요.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80만 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한 40만 원 요 정도가 되겠죠. 이따 차트 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는 뉴스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한다. 이르면 이번 주 사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테마가 금요일 날 시간 외에서 강했는데 아마 내일 좀 더 갭이 뜰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민주 60여 명, 이낙연 신당 만류, 연서명 반대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테마는 그 신당 창당을 반대하는 이제 의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이러면 악재인데 한동훈 테마가 갭이 더 뜬다? 그러면 이낙연 테마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희룡 비대위원장 거론에 반성 변화 위에 몸 던지겠다라고 해서 금요일 날 원희룡 대표 테마 SAT 얘가 26%까지 상승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28%까지 갔었네요. 근데 시간 외에서는 마이너스 7.95% 하락. 저는 시간 외에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 종목 거의 다음날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참고하시고 만약에 내일 시가가 뭐 이런 것보다 더 뜬다면 마이너스 3%, 뭐 2% 이렇게 시작을 하면 보겠는데 지금 볼 게 너무 많아서 원희룡 테마는 저는 매매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CCS 초전도체 직접 샘플 제공 금일 검증 제대로 된 물질로 검증 받겠다라고 금요일 날 요 기사가 나오면서 CCS가 상한가를 갖고 이게 2시였나요? 2시에 요게 나왔었는데 CCS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2시까지는 기대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효자방에. 그래서 2시 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11시 15분에 상한가를 갖고 3분봉으로 보면 21분에 갔네요. 21분에 갔고 자, 이거 보시면은 딱 2시 됐을 때 1시 30분부터 상한가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큰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말아 올립니다. 그 이유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장 끝나고 나온 거고 저도 이때는 아예 초전도체는 건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권영환 교수 초전도체 논란 입 열었다. 퀀텀 측과 전혀 달라. 내년 2월에 공개.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년 2월까지는 기대감이 있다. 우리 주식시장은 항상 뭘로 움직여요? 기대감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초전도체는 CCS 같은 경우 지금 대장이죠. 원래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CCS가 대장을 가고 있고 최근 추세가 제일 좋습니다. CCS 일봉 차트고 신성 델타테크 보면 아직 21선도 뚫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오르면은 더 뭐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은 괜찮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2등이 그렇게 잘 따라가는 장세가 아닌 것 같거든요. 거의 최근에는 대장만 가는 장세기 때문에 2등주는 거의 안 볼 것 같고 신성 델타테크가 그러니까 뭐 CCS가 이제부터 상한가를 몇 번 가고 거의 신고가까지 근접을 하는데 신성 델타테크가 별로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막 4만 원까지밖에 못 올라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로 상승할 여력이 이제 많이 남아 있지만 아직 CCS도 그렇고 CCS가 신고가를 가지 않았고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2등주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사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2월까지는 초전도체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이제 방금 제가 보여드린 저 증권가 뉴스에 나온 그 기사랑 비슷한 겁니다. 뭐 권영만 다른 저자가 잘못 설명 2월께 새 샘플로 같이 연구하자. 뭐 김현탁 검증이 결론 동의 아카이브 논문 물질은 초전도체 아냐. 뭐 이렇게 뭐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공식 입장 표명 없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제목에 써놓은 그거죠.
이거는 방금 나온 따끈한 기사입니다. 9시 나왔어요. 지금 제가 영상 녹화하는 게 여기 시간 나오죠? 9시 54분인데 그러니까 1시간도 안 된 기사인데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선대인과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금융개혁 신당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진짜일까요? 아직 단독이어서 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2차 전지는 반등 좀 그래도 시원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 기사로. 그리고 그 금양이나 아니면 지금 박순혁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반등이 시원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재료의 임팩트는 크다 이거예요. 그쵸? 이거 다들 그 2차 전지 물린 개미들이 이쪽으로 어느 정도가 표가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신선한 재료? 그래서 2차 전지가 이런 것 때문에 더 강할 수도 있고 이거 말고도 이런 기사도 있었죠. IRA 첨단 세액 공제 가이던스 정부 배터리 태양광 풍력 수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사도 있었고 미서 만든 K배터리 7년간 90조 원 세액 공제 혜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삼성 SDI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납품하는 우리나라 업체들 걔네들은 좀 수혜를 받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뭐 거의 2차 전지 테마가 거의 다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있었고 한국 분리막 전액 기업도 미 IRA 보조금 받는다 이런 기사. 그러니까 2차 전지 호재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그리고 제가 왜 반등 시그널이라고 했냐면 에코프로 BM 최근 이제 외국인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에코프로 800억 들어왔습니다. 금요일날.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외국인 800억 들어왔습니다. 뭐 기타 법인이 최근 좀 많이 팔고 있는데 항상 에코프로의 주포는 누구예요?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주가를 움직입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사줘야지만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가 많고 아직 에코프로는 차트가 좋지는 않지만 자 거래량 거래 대금이 어때요? 점점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건 좋은 신호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 21선만 넘어주고 여기서 기준봉 내지는 뭐 장대 양봉 8% 이상만 돼도 됩니다. 종가가 그런 거 하나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게 붙지 않을까 거래량이 더 많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스코 애들도 굉장히 좋죠. 지금 외국인 기관 계속 들어오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도 이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얘가 저는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봐요. 얘 역시도 목요일 금요일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고 뭐 기관도 최근에 계속 좋았고 이런 박스권 구간을 이거 제가 목요일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여기 뚫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하신 분들은 아마 이것도 금요일날 수익 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건들지 않았지만 한 5% 정도 이런 애들은 또 레버리지까지 되니까 단타하기에는 좋았었죠. 그래서 조금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먼저 좀 스타트를 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금양도 결국 10만 원, 11만 원을 버티더니 21선 위로 안착.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추세가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주주분들은 이제 금양이나 에코프로 얘네들이 좀만 세게 가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BM도 BM을 설명 안 드렸지. BM은 최근 저게 있었죠. 어디랑 계약했더라? 삼성 SDI였나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들어간 게. 그래서 여기서 갭이 떴고, 그쵸? 갭 뜨고 여기서 버텼어요. 갭 딱 메꾸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근데 얘가 하락 추세라면 어떻게 됐어야 됐냐면, 자, 갭을 메꾸죠? 여기서 갭을 메꿨고, 여기까지는 뭐 올 수 있다 쳐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하다 꺾였어야 돼요. 이게 하락 추세인데, 결국 이 갭을 딱 메꾸고 다시 상승으로 돌려넣습니다. 이거는 매우 좋은 추세다. 그리고 30만원 이 박스권 구간 위에서 놀고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게 100% 맞다가 아니에요. 근데 저런 호재 뉴스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그쵸? 그리고 외국인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데서 힌트를 조금씩 얻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종합해 보면은 조만간 2차 전지가 좀 세게 올라가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런 건 안 좋아요. 기타 법인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 더 세게 올라간 건지, 포스코 홀딩스 보세요. 기타 법인. 최근에 1000억 샀습니다. 이런 거는 기타 법인이 사는 건 무조건 호재예요. 왜죠? 개인들이 기타 법인이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해주면, 왜 이게 제가 호재라고 할까요? 개인들이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기타 법인이 계속 사면. 이제 저점인가? 호재가 있나? 이 회사에 지금 무슨 호재가 있어서 임원들이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타 법인이 이렇게 연속적인 매수는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기관도 많이 들어왔고 기타 법인까지 들어와 있는 포스코가 지금 에코프로보다 더 강하게 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건 있었죠. 2차 전지의 원래 대장은 누구예요? 에코프로였죠. 그래서 다 같이 보긴 봐야 돼요. 하지만 에코프로는 기타 법인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그쵸? 600억, 최근 700억 가량 팔았네요, 한 달 새.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700억 가량 팔았고, 물론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좋아요. 이번에 코스피 200 특례 상장하면서 얘는 지금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에코프로가 안 가는 게 그 주주들이 좀 이쪽으로 지금 많이 돈을 투입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얘도 에코 그 그룹의 계열사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강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얘도 2차 전지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추세가 너무 좋다. 요것만 잘 나온다면 2차 전지는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직 한 달 남았는데 현대차, 기아, 미서 최다 판매 경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기사가 나오면 그 자동차 부품주가 강하죠. 최근에 올랐던 건 덕양산업이 있었죠. 얘가 부품으로 오른 건 아니었어요. 최근에 올랐던 이유는 뭐 미 신차의 음주운전 자동 방지 설치 의무화 추진 뭐 그런 걸로 올랐는데, 얘도 부품 관련주고 그 부품 관련주 대장은 에코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현대차 부품.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21선을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윙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요. 에코플라스틱은 5,000원 뚫어주면 그래도 뭐 이런 데까지 가지 않을까요? 이런 기사 나오면은 보통 좋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게 있었고, 이것도 있습니다. 미 전기차 보조금 새 규정 내달 시행, 현대차, 기아의 청신호,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저런 부품 관련주들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달 시행이면 내달까지 기대감이 있고, 에코플라스틱은 지금 점점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 21선 뚫고 가고 있고, 최근 강했던 덕양산업도 전고점에서 저항을 받았지만 아직 죽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금요일날도 큰 시세가 나왔고, 다시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또 한 번 기준봉을 세우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멘 반군 이땅 공격에 글로벌 2위 해운사 머스크 홍해 운항 중단이라고 해서 해운주들 조금 월요일날 시세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 강했던 흥하해운이나 뭐 STX 그린로지 이런 애들이 반짝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너무 많아요. 좋은 테마 종목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해운주는 크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바타 제작사와 손잡고 생생한 스토리텔링 로봇 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괜찮았죠?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리고 로봇은 기사가 이거 하나밖에 안 갖고 왔네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 얘는 에코프로 머티를 좀 따라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꺾이다가 9만 원에서 최근 저항을 받고 꺾이다가 다시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진짜 신고가 한번 터치하러 가려고 하나. 로봇주는 내년 그 초까지는 호재 일정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뭐 선반영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추세를 돌린 거 봐서는 다시 10만 원까지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전고체 배터리 개발 속도 부도기 특허 출연이라고 해서 이제 금요일날 한농 화성이 엄청나게 강했고, 그쵸? 뭐 눌림을 전 잡지 않았어요. 눌림 잡지 않았고, 이런 애들도 지금 뭐 삼성에도 기사가 있고, 그쵸? 그래서 한농 화성도 여기서 좀 더 밀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전고체 애들도 2차전지 좋으면 어쨌든 좋죠. 자, 그리고 요거는 중국 외신이에요. 확진자가 급증하고 방제 제품용 자가 검사 키트 수요가 늘었다라고 해서 폐렴 애들이 금요일날 장 막판에 좀 올라왔는데, 저는 종배 조금 했는데 뭐 안 간다면 내일 바로 나오려고 합니다. 저는 메가이 CS를 했고, 얘가 반응이 제일 크게 나와서 했습니다. 근데 메가이 CS가 1.31% 하락을 했죠, 시간 외에서. 지금 뭐 한 1% 정도 손실 중인데, 요거는 내일 안 간다면 바로 오전에 처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는 이게 다고, 이제 내일이랑 화요일까지 일정을 봐야겠죠? 내일은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 여행 및 화장품 테마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미술품 조각투자 첫 청약 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강하게 올라왔던 IT센이나 아니면 K옥션이 강했었죠? 갤럭시아 애들보다 K옥션이랑 IT센이 지금 대장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일 얘네가 한 번 더 이제 세게 움직이는지, 저는 얘네 만약에 매매한다면 내일 오전에는 하고요. 시가에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있습니다. IT센 추가 상장이 있어요. 내일. 그러니까 보통 12전환 이거는 장 끝나고 공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오전만 하고 그 이후에 꺾여서 내려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한농화성처럼 이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전에 강하고 눌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 외에 저 기사로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만 하고 눌림은 잡으면 안 됩니다. IT센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요 일정이 있었고, 근데 얘네는 수요일날 또 요게 있어요. 일정. 한국거래소 신종 증권시장 개설 대비 업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형 토큰 요런 애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 오전에 매매하고 내일 오후장이나 화요일날까지 이제 많이 눌렸을 때 그때부터 다시 잡아서 수요일날 반등하면 그때 매도하면 되죠. 벌써 딱 나오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물론 제 시나리오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만약에 내일 시가 베팅 했는데 안 가, 그럼 바로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내일 오전까지는 한 번 더 조금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얘가 상한가를 장 끝나기 직전에 갔어요. 이런 경우는 갭이 별로 안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랬는데 갭이 10% 뜬다? 그럼 전 시가 베팅 안 해요. 얘가 상한가를 뭐 한 이 정도는 잠궜어야 돼요. 그쵸? 이 정도를 잠그고 내일 갭이 10% 뜬다 라면은 하는데, 장 끝나기 전에 3시 17분에 상한가를 갔어요. 얘가 3시 18분에. 근데 내일 갭이 10%가 뜬다? 그럼 안 하죠. 왜냐? 여기서 산 사람들은 내일 시가가 벌써 수익이 10%죠. 그럴 경우에는 전 안 하는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장 끝나기 직전에 상한가를 가면 약한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얘는 갭이 적을 경우에만 시가 베팅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만약 갭이 크다면 내일 오전에 이렇게 쏘는 척 하면서 죽일 수도 있어요. 매도세가 더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이따가 IT세는 제가 이걸로 설명 다 드린 겁니다. 이게 있었고, 블루 오리진 15개월 만에 로켓 발사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테마 움직일지 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수소경제 MOU 체결식 및 수소경제위원회를 이제 여는데, 수소 테마 움직이는지 저는 뭐 안 볼 거고요. 그냥 일정 적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네이버 삼성전자 공동 개발 AI 반도체 공개를 합니다. 최근 강했던 온 디바이스 AI 테마, 그리고 CXL 테마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내일 반도체가 내일까지 안 움직여, 내일까지는 모아도 돼요. 수요일날 요거 공개하면서 화요일날 요거 공개하면서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반짝해줄 수 있거든요. 그럼 내일까지 모으신 분들은 반짝할 때 다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되겠죠. 최근 온 디바이스 AI 대장은 제주 반도체였죠. 그리고 최근 좀 강하게 올라왔던 태성과 고영이 있고요. 그쵸? 그래서 요런 애들이 있었고, 그리고 CXL 테마 대장은 오킨스 전자입니다. 그래서 얘가 오킨스 전자는 단기가열 예고예요. 그쵸? 단기가열 예고를 가고 있고, 여기 공지 떴었죠? 투경으로 바로 갔네요. 그럼 단기가열 안 가겠구나. 15일날. 투경을 갔는데 시간 외에서 안 빠졌습니다. 투경 가면 보통 3, 4%는 빠지거든요. 투경을 갔는데 시간 외가 이렇게 0%다? 이건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조금 뭐 여기 상한가 라인에서 비빈다면 이렇게 한 번 더 반짝 해줄 수 있겠죠? 수요일날 그 일정이 있으니까. 오킨스 전자도 내일 봐야 되고, 그리고 5G 신규 사업자 주파수 할당 신규 신청 마감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뭐 5G 테마, 뭐 에이스테크, 텔레필드 등 있었고, 산업부 자율화 표준화 추진 전략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신경이 안 쓰이고, 그래서 이번 주 재료는 이렇게. 내일은 우리가 화요일 것까지만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좀 중요 일정은 요거예요. 요거랑 그리고 요거 이렇게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보고 효자 종목 바로 봐야겠죠. 최근 뉴스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일단 CCS. 얘는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고, 얘도 이제 장 끝나기 직전에 상한가를 갔어요. 하지만 얘는 저는 갭이 좀 뜰 것 같거든요. 얘는 갭 떠도 한번 좀 덤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CCS는 지금 급등락이 너무 심하긴 해요. 이런 거 보세요. 3분 만에 15%를 뺍니다. 그쵸? 10% 이상을 빼서 당연히 지금은 조심하는 게 맞고요. 비중은 좀 적게 할 거고, 시가 베팅이 좀 땡기긴 해요. CCS는. 근데 내일 갭 뜨는 거 보고 효자방에 알려드릴 거고, 요거는 얼마가 뜰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리얼즈, 블루엠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는 이 구간 우리가 그 금요일날 모았던 구간이에요. 효자방에서. 그리고 지금 수익 중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여기를 오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서 잡을 거냐? 당연히 신고가를 뚫은 이런데 오면 좋겠죠? 이런데 오면 좋을 것 같고, 그게 15만 5천 원인데 여기까지 떨어질까? 여기까지 안 떨어질 것 같고, 이거는 지금 없앨게요. 어차피 우리 금요일날 했던 그 구간이라서. 여기? 만약에 눌림 온다면 여기 이렇게 잡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겠네.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내일은.
그리고 이 중간 구간에서는 안 할 거예요. 중간 구간에서. 왜냐면 지금 들고 있는데 수익 중이에요. 저는 들고 있고 수익 중이고, 어차피 지금 이 구간에서 안 해도 효자방 사람들은 수익 중이고, 뭐 이런데 돌파할 때 불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돌파할 때 진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얘도 내일 보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시간 외에서 좋았어요. 근데 지금 3만원을 결국엔 버텨주다가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런 식으로 올라와 있고 시간 외에서 좀 올랐고. 근데 얘는 시가가 별로 땡기진 않고,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내일 장 분위기 봐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 있었죠. 여기를 계속 저항을 받더니 지금 시간 외에서 뚫었고, 만약 저는 그 생각도 해요. 내일 오전에만 강하고 그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일 시가 베팅이 좀 많거든요. 봐야 될 게, 시가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가에 봐야 될 게 많아요. CCS,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 머트죠. 그래서 요거는 효자방에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블루 엠텍은 왜 적어놨냐면, 얘는 3만원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지, 3만원 돌파가 나온다면 여기서 시세 한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최근 그 신규 상장 날 300%를 찍고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27,550원까지 갔다가 다시 3만원을 올려다 놨는데, 여기 지금 시간 외에서는 살짝 하락을 했고 다시 내일 3만원을 돌파할 때 한번 보면 되겠죠. 그러면 뭐 요런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반등도요, 작아 보이지만 18%짜리였거든요. 요런 게 한번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블루 엠텍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는 내일 네오셈, 고영, 제주 반도체 이렇게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타 개별주 중에선 최근 현대 저 자동차 이슈 때문에 덕양산업, 그리고 소룩스는 이제 그 무중 날짜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27일인가 그쯤인데, 소룩스도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이틀 동안 이제 저점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런 구간, 여기를 뚫어줄 때 한번 볼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8,000원. 근데 시간 외에서는 뚫었어요. 그래서 내일 혹시 3만원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갈 수도 있겠죠. 시가에. 그래서 내일은 시가에 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장중에는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효자 종목은 이렇게 가져왔고, 아마 내일도 여기서 큰 수익 나는 게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2차전지는 안 써놨어요. 왜 안 써놨냐면, 2차전지는 저는 매매할 마음이 없습니다. 신규 진입을 할 생각이 없고요. 2차전지를 만약에 한다면 저는 에코프로 머티만 할 예정이고, 2차전지 써놓은 이유는 우리 그 좀 물려있는 주주분들, 뭐 고객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위해서 써놓은 거고, 지금 대체적으로 추세가 좋다. 그래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대응 잘 하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차전지는 이번 주에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세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항상 일요일 영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한번 봐서 이해가 안 되면 뭐 몇 번 보시고요. 다들 여러분들 수익 잘 나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이번 주에도 다들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도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